트럼프는 중국뿐만 아니라 EU에도 새로운 관세 폭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는 제조업 기반의 독일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으며 소비세 인상으로 내수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과 거래하던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은 10월 위기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덴마크 삭소뱅크에서 의미 있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에 가장 잘 준비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실질금리가 높은 데다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지출 여력이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인용해 주요 개도국 중 한국과 러시아만이 재정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 대비 흑자 비율은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또한 올해 한국은 2007년 이래 가장 큰 원화 채권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140개국 중 15위로 평가되었으며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세계 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거시경제는 국민소득이나 물가 안정성, 실업률, 통화, 국제 수지 등의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가 안정적이라는 말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완충장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한때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 제2의 IMF가 오지 않겠느냐는 말이 많았지만 객관적인 평가에서 한국 경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평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4,030억 달러로 지난 6월 기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IMF 때보다 GDP가 3배 성장했고 외환 보유고도 20배나 늘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대신용도는 일본보다 높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일본의 경제 상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최근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2019년 4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을 설문조사한 결과 일본 경제는 2.7% 역성장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 따르면 1243개 상장 기업들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나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 모타니 일본 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마이니치 칼럼을 통해 자국 수출 규제는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스트레스 해소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 현재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 수출 규제에 부품과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고 일본이 아닌 다른 대체 공급처를 찾았습니다. 결국 피해를 본 것은 일본 기업들이었습니다. 여러 번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한국은 어느 국가보다 잘 준비되어 있었고 어떤 나라도 쉽게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미국 선수단이 일본 피해 대거 부산으로 들어온다는 현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 선수들이 도쿄올림픽 직전에 대거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 유력 매체 LA타임즈는 미국 선수들이 도쿄올림픽 기간에 방사능 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된다고 지적하면서 미 최고의 의과대학이자 병원을 운영하는 존스 홉킨스대 링크스 교수의 말을 빌어 1-2주가량 후쿠시마에 머문다면 매일 암에 걸릴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더 네이션도 도쿄올림픽은 핵재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유력 매체들이 도쿄올림픽 위험성을 경고하고 전세계 의학계 및 핵 전문가들이 속속들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거나 사전에 아무런 방사능 관련 회의도 없이 올림픽을 개최한다며 강력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는 후쿠시마 근방에 가는 선수단도 걱정이지만 선수촌에 투입되는 건축 자재들이 후쿠시마산 목재가 투입된다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계획 때문에 선수촌 입소 자체를 꺼려하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부흥과 재건이라는 의미로 특별하게 후쿠시마에서 공수된 목재를 사용해서 도쿄올림픽을 통해 다시 일본에 새바람이 부는 의미라며 질 좋은 목재를 엄선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정상 수치에 수십만 배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며 제염 작업을 다시 요구해 선수단들은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올림픽에 제공되고 관련 자재로 선수촌이 지어진다는 사실이 꺼려지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지 않고 한국에 대기하다가 경기 전 일본에 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자 파견 규모와 공수되는 각종 식자재 등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 올림픽 선수단은 벌써부터 한국에 둥지를 트고 훈련 중인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 문경은 국군 체육부대의 합동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 국가대표팀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각 종목 선수들이 체육시설이 잘 마련된 문경에서 도쿄올림픽 전지훈련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굳이 한국의 문경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훈련을 오는 쪽이나 훈련을 유치하는 한국이나 도쿄올림픽에 제기되고 있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전 세계 동시다발로 한국에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 열풍이 불자 한국관광공사 및 각 지자체는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특수를 가져가려고 유치전에 열을 올립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는 역시 부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 세계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도쿄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찾으려고 할 것인데, 도시이면서 연평균 기온이 비슷한 부산을 낙점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선수단을 위한 쾌적한 숙박시설도 구성이 잘 되었으며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이 선수단이 원하는 매칭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어 앞으로 큰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각종 세계 운동협회에서는 한국의 지자체 등과 발빠르게 협의 중인데, 국제 레슬링 협회의 제안 등으로 한국 양산에서 내년 도쿄올림픽 직전에 전지훈련을 확정하고, 광주에서는 중국 양궁 대표단과 협의하는 등 부산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한국이 도쿄올림픽 전진기지로 시폰 활용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88 서울올림픽 때를 떠올리며 일본이 한국은 전쟁이나 사회 불안 요소가 가득하다며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하라고 했었던 전례를 기억해 실제 많이 일본에 갔었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일이 일어난 밤 백악관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온갖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에 열렸던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포괄적인 합의문에 공동으로 서명했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회고록의 요약본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빅픽처를 그리며 본인이 직접 종전선언의 마침표를 찍어 자신의 위대한 정치적 업적으로 남기려 했으나, 바로 여기서 끼어드는 제3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등장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을 통해 아베 총리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바꿀 생각이 없고 약삭빠른 정치를 하니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그를 설득해 북미 종전선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큰 논란이 된 이 회고록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일본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법해 매우 충격적이네요. 비록 종전선언까지 도달하진 못했지만 사상 최초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회담을 가졌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인데, 최근 일본의 계획을 무참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시아 헤지펀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닌 홍콩이 최근 초유의 위기를 맞아 금융사들이 대이동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아베 총리는 홍콩에 본사를 둔 금융사들을 모시고 와 도쿄를 아시아 금융시장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장 분석회사 유레카 해치에 의하면 현재 홍콩에는 420개 이상의 해치펀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총 910억 달러, 즉 약 111조 원으로 아시아 해치펀드 운영 자산 규모가 각각 2, 3, 4위인 싱가포르, 호주, 일본 내의 모든 해치펀드 운영 자산을 합친 것보다 자산 규모가 더 커 금융 허브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미중 갈등의 첫 격전지가 돼버린 홍콩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자 갈 곳을 잃은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고자 일본에서는 비자 면제, 무료 사무실 제공 등 파격적인 제안을 검토할 정도로 홍콩 해치펀드를 도쿄에 유치하는 데 목숨을 걸었는데, 여기에 싱가포르라는 초강자가 나타나 아베 정권의 계획을 날려버린 것이죠. 싱가포르의 중앙은행격인 통화청이 지난 5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월 싱가포르 비거주자 예금이 전년 대비 무려 44%나 급증해 62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를 두고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홍콩에 있던 막대한 자금이 이번에 싱가포르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 이러한 홍콩에서 싱가포르로의 자금 유출 움직임은 2019년 중반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2004년부터 재임 중인 리셴룽 총리의 지휘 아래 다소 안정적인 정치와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등을 사용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언어 장벽이 거의 없다는 큰 장점 때문에 아베 정권의 도쿄 금융허브 만들기 프로젝트는 사실상 희망이 거의 없는 것이죠. 한편 홍콩에 이어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한 발 더 다가선 싱가포르와 한국 정부는 최초로 디지털 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한 싱가포르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식에 참석해 한국은 싱가포르와 디지털 협정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통상규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번 디지털 협정 공식 선언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오는 7월 중순에 1차 공식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자유무역 협정도 세계에서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싱가포르와 체결했는데 이번에도 싱가포르와 디지털 통상협정도 최초로 협상을 개시해 연대를 더욱 강화하게 됐죠. 이 외에도 한국 국방부는 싱가포르와 화상회의로 국방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국방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논의했고 한국 조선 3사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의 경우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15만 톤급 스마트 셔틀 탱커 이글 페트롤리나호를 싱가포르에 성공적으로 인도했는데 이 배는 스마트 기능으로 최적의 연비를 위한 운항 경로, 엔진 출력, 선박 기울기 등을 계산하고 동시에 CO2 배출량 등을 모니터해 경제적인 운항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에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가 큽니다. 한편 싱가포르 내에서도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이들이 많은데 싱가포르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최전선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싱가포르 의료진에게 격려의 뜻으로 한식 도시락 250개를 선물하는 등 사랑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진하자라는 뜻의 마주라 운동이라 불리는 싱가포르의 한 자선단체는 한국 대사관의 한식 도시락 기부 소식을 전해 듣자 싱가포르에 위치한 150여 개의 외국 공관 중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기부해 준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라며 한국에 너무나도 고마워했습니다.